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쉽게 다양하게 깊이 있게 분석하는 부동산의 비밀입니다. 흐르지오, 순살자이, 거기에 하나 더 추가가 됐습니다. 휠스테이트, 우리가 믿고 샀던 브랜드 아파트들의 새로운 별명들입니다. 아파트 브랜드는 뭐 좋든 싫든 어쨌든 간에 부동산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긴 합니다. 그만큼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우리가 집을 사게 되는 거죠. 제가 실제 조합 업무를 담당할 때 일을 했던 거를 돌이켜보면 시공사 견적은 브랜드별로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는 S급 브랜드는 한 대여섯 개 정도 되는 거고, 그 외에 A급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또 한 대여섯 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뭐 이름은 들어봤다 싶거나 아니면 서울에서는 보기 드문 브랜드이지만 유달리 그쪽 지역에서는 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다라는 브랜드가 또한 대여섯 개씩 꼭 됩니다. 요게 이제 한 B급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제가 S급이 뭔지 A급이 뭔지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A급인데 S급이라고 우기니까요. 그리고 또 B급인데 본인이 A급이라고 우기는 게 또 이 브랜드 장사입니다. 아무튼 견적을 받아보면 각 급수별로 시공비가 약 한 10% 정도 차이가 나긴 합니다. 당연히 S급이 될수록 비싸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로 하고 말씀드리면 가격 차이는 그냥 브랜드빨입니다. 더 잘 지어주겠지, 더 안전하겠지, 그리고 나중에 집값도 더 비싸게 뭐 되겠지, 이런 기대감을 안고 우리가 비싼 가격을 택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순살자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 시절, 그 이야기를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 난리가 났었죠. 철근 누락이 됐었고 뭐 무너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때 무량판 구조가 문제라고 많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거를 공공분양이나 현재 짓고 있는 곳만 이런 문제가 있을 건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이거 이미 지어진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가 많은데 이거 괜찮은 건가? 그리고 강남의 신축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라는데? 라는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 너무나 상식적인 의문 사항이죠. 공공 아파트만 골라서 무량판으로 짓고 철근 빼먹었을 리 없겠죠, 당연히. 이후에 이런 의혹이 계속 커지니까 민간 아파트도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뭐 거기까진 좋았으나 이걸 또 비공개로 합니다.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에 공공, 민간 이거를 왜 따지고 민간 아파트만 비공개로 조사하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제 개인적으로 정말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그렇게 진행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거 맞습니다. 개인의 재산권 보호를 명목으로 뭐 그렇게 하긴 했는데 결국은 집값 떨어질까봐 그런 거죠. 결국은 무량판 구조라는 소문이 나면 집값이 떨어지니까 쉬쉬 비공개로 진행한 겁니다. 아무튼 결과는 뭐 진지게 이거 나왔습니다. 민간 아파트는 아무튼 철근 단 하나도 안 빼먹고 무량판도 아주 잘 지었다고 합니다. 이 기사도 정말 쉬쉬하면서 살짝 나왔다 그냥 사라졌습니다. 즉 크게 이슈화 되지도 않았었습니다. 이미 지어진 민간 아파트는 뭐 철근 하나 안 빼먹고 안전하게 잘 지었고 공공 아파트만 그렇게 폭삭 주저앉게 쏙쏙 철근 빼먹고 짓고 뭐 이거에 대한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래도 국민들이 믿고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한 보답은 꼭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도 삼풍 아파트가 무너질 때도 무너지기 직전에는 우리 모두 평안했습니다. 지난주에 성동구, 동작구, 도봉구의 부동산 흐름 어떻게 됐는지 알아봤었죠. 늘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제가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채널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은 동작구 또 오랜만에 부동산 하락거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당동 가봅니다. 사당동 대림아파트 31평이 10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152세대 여기 대단지이지만 1990년 아파트로 노후화됐습니다. 위치는 7호선 남성역 역세권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31평이지만 전용 면적은 84제곱미터인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최고가는 부동산 폭등기 정점에 15억 6천만 원이었습니다. 뭐 제 개인적 의견으로는 그
당시에 여기 아파트가 전형적인 오버페이스된 집값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4억 9천만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1%입니다. 그 다음 사당동 극동아파트 31평이 최근에 9억 7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50세대이고 1993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극동아파트, 그리고 우성 2차, 우성 3차 아파트, 그리고 신동아 4차 아파트까지 통합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동아 4차는 빠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극동아파트, 그리고 우성 2차 아파트, 3차 아파트 요렇게만 지금 조합을 설립해서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과는 약간 달라 보입니다. 통합 리모델링. 제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하에 추가적인 이야기를 드리면, 목표는 올해 안에 시공사 선정을 끝낸다는 소문이 있는데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아무튼 만약 진행이 된다면 대한민국 아파트 리모델링의 한 획을 그을 수 있긴 합니다. 그리고 약 500가구 정도 일반 분양 물량이 예상됩니다. 조합원 분담금을 어디까지 내릴 수 있을지 요게 최대 관건이 되겠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최고가는 12억 6,500만원이었습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3억 하락한 금액이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23%입니다. 말 나온 김에 통합 리모델링 추진 중에 바로 옆에 우성 3차 아파트 여기도 거래가 있어서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23평이 거래가 됐는데 9억 1,8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는 855세대이고 1993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1억 9천만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7천만원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2%. 이 동네 아파트 하락률은 지금 비슷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역 리가 아파트 33평이 최근에 12억 2,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52세대, 크지 않은 규모이고 2013년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그 어렵다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이었습니다. 여기도 정말 다사다난한 스토리가 많긴 하지만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이 부분도 평가가 다양한데 어찌되었건 지역주택조합은 시작부터 이 입주까지 전부 끝나는 요게 10%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어지기만 하면 그래도 성공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게 또 지역주택조합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6억까지 갔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3억 7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3%입니다. 이번에는 사당동 신축급도 한번 봐야겠죠. 레미안 로이파크 33평이 14억 4,500만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668세대이고 2018년 아파트입니다. 제가 지금 쭉 이렇게 소개드리는 아파트들은 다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거기. 그 중에 가장 신축급 아파트가 요거이기 때문에 이 동네의 전체적인 가격 변화 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17억 6천만원까지 여기가 치고 갔었습니다.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3억 2천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번에는 대방동 가봅니다. 동작구 대방동 대방 대림아파트 33평이 최근에 13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1628세대이고 1993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대로변에 접해 있고 여의도 접근성이 좋다는 점이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난 최고가는 15억 9,500만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3억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번에는 또 흑석동 가봅니다. 한강 현대아파트 40평이 최근에 17억 8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여기 960세대이고 1988년 아파트입니다. 이게 보시면 한강에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가 바로 여기고 서초구 반포에도 가장 가까운 위치라는 그런 특이점이 있습니다. 가격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바로 얼마 전에 떠들썩했던 바로 거기 흑석 11구역입니다. 여기 아파트 이름을 서반포 서밋 더힐로 지었다라고 해서 난리가 났었죠. 흑석동이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무래도 반포 프리미엄을 업고 집값에 영향을 주고 싶었던 걸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대우건설에서 사실이 아니다 라고 해명하는 기사가 나왔으나 각종 포털 사이트에는 아직도 서반포 서밋 더힐로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지난 최고가는 21억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3억 2천만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지금 마이너스 15%입니다. 흑석 한강 센트레빌 2차 아파트 여기 34평이 14억 7천만원에 최근 거래가 됐습니다. 963세대로 1000세대에서 약간 빠지는 규모입니다.
2012년 아파트로 이제 10년 차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가 그 유명한 흑석자이 아파트입니다. 얼마 전에 뭐 떠들썩했죠. 계약 취소로 나온 무순위 청약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몰렸었던 바로 거기입니다. 흑석자이. 93만 명이 무순위 청약을 여기 신청을 했고 평균 경쟁률이 46만 7,364대 1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겼던 바로 거기. 저는 여러분께 당첨의 행운을 양보하기 위해서 이때 무순위 청약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17억 6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9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6%입니다. 동작구 최종 상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여기도 역시나 신축일수록 그리고 옆 동네가 서초랑 붙어 있을수록 그 하락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당동은 뭐 제 생각에는 지난 부동산 폭등기 때 가진 것에 비해서 가격이 오버페이스 된 것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렇다고 또 여기를 그냥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건 바로 길 건너편이 방배동이고 여기에는 또 방배 6구역, 방배 5구역, 방배 13구역 등이 지금 줄줄이 이슈가 대기 중입니다. 결국 이 방배동 이슈들이 이 지역의 집값을 순간적으로 자극할 타이밍이 올 거고 그때 사당동이나 동작구 전체로까지의 그 가격의 영향이 올 수도 있습니다. 동작구의 운명은 어쩔 보면 서초구 방배동이나 반포가 쥐고 있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매도든 매수든 다 똑같습니다. 치고 빠지기의 순간을 여기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옆 동네. 이번에는 또 오랜만에 도봉구 아파트 가격 변화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창동으로 가봅니다. 창동 동아청솔 아파트 33평이 최근에 8억 2,7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981세대이고 1997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33평이 그러니까 8억 중반에 꾸준히 거래가 되다가 갑자기 얼마 전에 9억 3,500만 원에 10층이 거래가 되면서 9억대를 회복했습니다. 갑자기 빵 떴죠. 그러다가 다시 17층이 8억 2,700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된 겁니다. 한 번에 또 1억이 하락한 금액에 거래가 됐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2021년 부동산 폭등기에 11억 9,900만 원, 그 뭐 12억까지 거의 거래가 된 적이 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3억 7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0%입니다. 이번에는 창동 동아아파트입니다. 32평이 최근에 7억 4,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600세대 미들급이고 1988년 아파트입니다. 위치는 뭐 좋습니다. 여기 창동역 역세권으로 재건축 이슈가 있죠. 여기도 지난 최고가는 11억이었는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3억 5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1%입니다. 이번에는 노원구와 더불어서 재건축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는 주공 아파트도 보겠습니다. 먼저 창동 주공 3단지 24평이 5억 9,8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의 6억이네요. 2856세대 그리고 1991년 아파트로 재건축 이슈가 있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8억 9,700만 원까지 갔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3억 정도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3%입니다. 주공 17단지도 봐야겠죠. 16평이 3억 4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980세대이고 1989년 아파트입니다. 이 동네에서 주공자 들어가면 다 재건축 이슈가 있다라고 일단 보면 됩니다. 여기는 창동역이 아니고 녹천역 역세권입니다. 관심도는 아무래도 창동역에 비해서 태생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최고가는 5억 9,900만 원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16평 아파트가 6억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2억 6천만 원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43%입니다. 마이너스 43%라니까 특수한 거래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그냥 현재 시세가 이 가격대에서 그냥 꾸준하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쌍문동 가봅니다. 한양 2차 아파트 28평이 최근에 4억 3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735세대이고 1988년 아파트입니다. 입지는 앞서 소개드린 창동역 부근보다는 여기가 훨씬 떨어지는 입지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6억 4천만 원이었고 최고가 대비해서 2억 1천만 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2%. 바로 옆에 있는 삼익 세라믹 아파트 17평이 최근에 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541세대 1988년 아파트입니다. 현금 1억으로 서울 아파트 투자해서 몇 억을 벌 수 있다 라고 유튜브나 아니면 기타 매체를 통해서 이 부동산 바람잡이 하는 자칭 부동산 고수들이 요런 아파트를 주로 추천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최고가는 4억 3천만 원이었고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1억 6천만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도봉구 가격 변화 정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0% 이상 하락 거래가 많습니다. 그나마 조금 큰 평수들, 그나마 조금 괜찮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20%대를 일단 유지는 합니다. 그리고 또 작은 평형일수록, 그리고 또 재건축하면서 계속 딜레이가 될수록 마이너스 40%까지 지금 하락을 보여줍니다. 여기는 바로 옆 동네 노원구의 가격을 그냥 따라가는 전통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옛날부터 그랬어요. 도봉구가 먼저 가격을 주도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노원구 재건축이 결국 추가 분담금 문제로 난항을 겪자 못 버티고 여기도 가격 하락을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가 되려면 노원구가 먼저 되고 거기를 따라가는 모양새가 이어질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동네 지금 손바뀜이 전혀 없다, 이거 아니고 손바뀜이 지금 계속 꾸준히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제가 최대한 제 능력껏 알아본 결과 갭 투자보다는 실거주로 몸테크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계속 약세를 이렇게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또 4주 만에 성동구 아파트의 가격 하락 거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하왕심리부터 가봅니다. 하왕심리 센트라스 33평이 최근에 15억 9,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529세대 2016년 아파트입니다. 이 동네 원투펀치죠. 센트라스하고 그 옆에 텐즈힐, 이 두 곳의 아파트 가격이 이 동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이 여파가 행당동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긴 합니다. 33평이 4월달에 거래가 5건이 됐는데 딱히 흐름이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15억 8천만원에서 17억 이 사이에서 들쑥날쑥합니다. 3월달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재 모양새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9억 2천만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 3억 3천만원 하락한 상태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바로 옆에 텐즈힐 원도 한번 보겠습니다. 1단지, 텐즈힐 1단지는 25평만 거래가 됐었습니다. 총 4건이 거래가 됐는데 12억 9천만원에서 13억 4천만원 요 사이에서 또 왔다갔다 진폭이 있으면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702세대 2015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4억 8,500만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1억 5천만원에서 2억 사이에서 하락된 금액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락률은 약 마이너스 12%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행당동으로 넘어갑니다. 행당동 서울숲 한신저유 33평이 최근에 12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410세대이고 2003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가 여기가 15억 5천만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3억 5천만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0%. 행당 서울숲 푸르지오 34평이 12억 4,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457세대고 여기 2011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5억 3천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최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2억 9천만원 하락한 상태 보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행당역 옆에 붙어있는 행당 대림, 그리고 행당 한진도 봐야 될 텐데 행당 대림부터 보면 32평이 최근에 11억 6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3404세대 매머드급 단지이고 2000년생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4억 2200만원에 거래가 된 적이 있었고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2억 6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8%. 행당 대림하고 마주보는 한진 아파트 여기도 봐야겠죠. 26평이 9억 8,500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2123세대 역시나 2000년생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2억 500만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마이너스 2억 2천만원 하락했으며 하락률은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번에는 옆 동네 금호동으로 넘어갑니다. 금호동은 최근에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도 아파트 은근히 많은데 거래가 거의 없어요. 금호동 벽산 아파트 26평이 최근에 9억 4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707세대 역시나 여기 대단지이고 근데 리모델링 이슈가 있긴 있는데 여기가 단지가 꽤 깁니다. 2001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1억 8,500만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2억 5천만원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21%.
그 옆에 금호 삼성 레미안 24평이 10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582세대고 2001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12억 3천만 원이었으며 최고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억 3천만 원 하락한 금액입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8%. 대충 지금 계속 보이시죠? 마이너스 몇 프로 하락률이 돼가는지 이 동네가. 이번에는 옥수동 가봅니다. 레미안 옥수 리버젠 24평이 14억 5,100만 원에 최근에 거래가 됐네요. 1511세대고 2012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24평의 경우 17억 5천만 원까지 갔었던 데입니다. 최고가 대비해서 현재는 마이너스 3억 하락했습니다. 하락률은 마이너스 17%입니다. 그 다음에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힐스 여기 인기 좀 많죠. 25평도 여기가 거래가 됐는데 최근에 15억 4,500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1976세대이고 2016년 아파트입니다. 지난 최고가는 여기가 16억 5천만 원이었는데 최고가 대비해서 지금은 1억 1천만 원 정도 하락했고 하락률은 마이너스 6%입니다. 사실상 여기는 지난 최고점의 가격대를 거의 찾았다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성동구 하락 거래 상황 총 정리합니다. 대단지 위주로 상황을 보면 3월달 거래하고 4월달 거래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가격대의 진폭이 일정한 가운데 그 안에서 조금씩 움직일 뿐입니다. 키워드를 뽑아보자면 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우리가 좀 체크해야 할 것은 역시나 이 동네도 대단지는 어떤 동에 위치해 있느냐, 동의 위치에 따라서 가격 편차가 좀 많이 심한 편입니다.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 오늘 소개해드린 아파트 중에는 어디는 같은 단지인데 어디는 역세권이고 어디는 비역세권이고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 곳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거래된 거 그 한 건 한 건의 어떤 1위 1비 올랐네 내렸네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적인 거래된 매물의 가격 폭을 비교해야 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1위 1비 하지 않고 길게 보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부동산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의 비밀이었습니다.